수박이 여름 최고의 과일인 진짜 이유. 효능부터 부작용, 건강하게 먹는 법까지.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음식 건강정보 TV의 정보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수박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더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수박은 오래전부터 단순한 여름 과일을 넘어 여름의 보약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박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수박은 물만 많고 영양가는 없다. 수박은 너무 달아서 건강에 좋지 않다. 수박씨를 삼키면 배 속에서 싹이 난다. 수박은 칼로리가 낮으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사실과 비슷하지만 일부는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히 물만 많은 과일은 아닙니다. 수박에는 비타민C와 칼륨, 베타카로틴, 리코펜, 시트룰린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붉은 과육에 들어있는 리코펜과 껍질 안쪽, 흰 부분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은 혈관 건강과 항산화 작용, 운동 후 회복과 관련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박에도 당분과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박의 역사와 영양 성분, 대표적인 효능 8가지,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적정 섭취량, 보관법, 부작용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여름 수박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박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수박의 기원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수박은 붉고 달콤하지만 초기의 야생 수박은 단맛이 적고 과육도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자라던 야생 수박은 사람들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귀중한 식량이었습니다. 오랜 거리를 이동하던 사람들에게는 물을 저장하는 천연 그릇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고대 이집트에서도 수박이 재배되었으며 유적과 벽화에서도 수박과 비슷한 열매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시대 문헌에 수박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당시 수박은 생산량이 많지 않고 재배도 까다로워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즐기는 귀한 여름 과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거나 선물하는 특별한 과일이었던 것입니다. 수박은 왜 여름에 맛있을까요? 수박은 높은 기온과 풍부한 햇빛 속에서 잘 자랍니다. 따뜻한 날씨와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과육의 당이 축적되면서 단맛이 좋아집니다. 시설 재배 덕분에 봄에도 수박을 만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월부터 출하량이 늘어나며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소비됩니다. 제철 수박은 단맛과 향이 좋고 수분도 풍부해 여름철 간식으로 잘 어울립니다. 다만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수박만 먹기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필요에 따라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박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수박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열량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100g당 약 30kcal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하며 피부와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박에는 칼륨도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수박의 붉은색을 만드는 대표적인 성분은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 익은 붉은 수박에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과 피부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성분이 바로 시트룰린입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에 관여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트룰린은 붉은 과육뿐 아니라 껍질 안쪽의 흰 부분에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손질해 무침이나 피클, 장아찌로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색다른 반찬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수박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껍질을 두드려 봅니다. 하지만 소리만으로 수박의 당도와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수박 바닥의 노란 부분입니다. 이곳은 수박이 밭에서 땅에 닿아있던 자리로 너무 희거나 초록빛이 돌기보다 크림색이나 노란색에 가까우면 충분히 익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줄무늬입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줄무늬의 경계가 비교적 선명하고 껍질색이 고른 수박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게입니다. 크기가 비슷하다면 묵직한 수박이 과육과 수분이 충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껍질이 갈라졌거나 눌린 곳, 물러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꼭지나 배꼽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모양과 무게, 껍질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효능,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박의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됩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에 이용되며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관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시트룰린 섭취가 혈관 기능과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연구에서 사용된 시트룰린의 양은 일반적인 수박 섭취만으로 얻는 양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만 먹으면 고혈압이 치료되거나 심혈관 질환이 예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박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과 체액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수박 한 가지에 의존하기보다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효능,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수박의 가장 확실한 장점은 풍부한 수분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갈증뿐 아니라 두통과 피로감,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박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운 날 간식으로 적당량 먹으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박이 물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박에는 당분도 들어있으므로 기본적인 수분 보충은 물로 하고 수박은 과일 간식으로 적당량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효능,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박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트룰린과 수분, 천연 당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후 수박을 적당량 먹으면 수분과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는 운동 전에 수박 주스를 마신 사람들이 운동 후 근육의 불편감이나 통증을 덜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박은 운동 능력을 극적으로 높이는 보충제가 아니며 근육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수분, 충분한 휴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운동 후 수박과 함께 요거트나 견과류를 먹으면 더욱 균형 잡힌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펜과 베타카로틴,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산화 성분을 많이 먹는다고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효능,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 잦은 땀으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수박의 풍부한 수분은 체내 수분 섭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이며 베타카로틴은 정상적인 피부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리코펜과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 역시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을 많이 먹는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입니다. 수박 껍질을 얼굴에 붙이는 민간요법도 있지만 미백이나 주름 개선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민감성 피부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번째 효능, 부종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박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평소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수분을 붙잡아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칼륨과 수분 섭취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종이 나트륨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과 신장, 간 질환, 갑상선 문제,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오래 지속되거나 숨이 차고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는다면 의료기관에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박이 신장 기능을 개선하거나 신장 질환을 치료하는 식품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오히려 칼륨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효능, 여름철 피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식욕도 떨어져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수박에는 포도당과 과당 같은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분과 당분을 함께 보충할 수 있어 야외 활동이나 운동 후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피로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계속되거나 체중 감소, 호흡곤란, 심한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난다면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효능,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박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리코펜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하며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와 점막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와 점막은 외부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다만 수박을 먹는다고 감기나 독감을 직접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 기능은 전체적인 영양 상태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박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수박은 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적당량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 달콤한 음료 대신 수박을 선택하면 전체 열량 섭취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도 많이 먹으면 당분과 열량 섭취가 증가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한 번 먹을 양을 미리 덜어놓고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단백질과 지방, 철분, 칼슘 등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특정 음식 한 가지가 아니라 하루 전체 식사량과 영양 균형, 활동량입니다. 수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수박은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해주며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을 더해줍니다. 치즈와도 맛이 잘 어울리지만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소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넣어 샐러드로 만들면 수분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민트 잎을 곁들이면 설탕이나 시럽 없이도 상쾌한 여름 디저트가 됩니다. 수박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말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특정 조합이 반드시 해롭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찬 음식에 민감한 사람은 수박과 우유, 아이스크림, 냉음료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적정 섭취량은 건강 상태와 활동량, 다른 음식 섭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한 번에 약 150에서 300g 정도를 간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대략 작은 삼각형 조각 2-3개 정도지만 조각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박을 먹은 날 다른 과일까지 많이 먹는다면 전체 과일 섭취량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개인의 혈당 상태와 식사 계획에 따라 적정량이 달라지므로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오전이나 오후 간식, 운동 후에 먹기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많이 먹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수박을 공복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면 수박 섭취량을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박은 당 지수가 높은 편이지만 실제 혈당 영양은 먹는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과일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소화기가 예민한 사람입니다. 수박의 과당과 일부 발효성 탄수화물은 복부 팽만감과 가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수박을 먹은 뒤 입술이나 입안이 가렵고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나 전신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즉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수박을 과도하게 먹으면 복부 팽만감과 복통,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수분과 당분이 한꺼번에 장으로 들어가면 소화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량이 낮다는 생각으로 많이 먹으면 혈당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먹으면 야간 배뇨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으로 끼니를 대신하면 단백질과 지방, 철분, 칼슘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수박은 식사를 대신하는 음식이 아니라 적당량 즐기는 간식입니다. 자른 수박 보관법. 수박을 자르기 전에는 껍질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표면에 미생물이 칼을 통해 과육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른 수박은 상온에 오래 두지 말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먹을 만큼만 자르고 남은 수박은 빠른 시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육이 지나치게 물러졌거나 끈적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수박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을 먹으면 야간 배뇨와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박씨를 삼키면 배 속에서 수박이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삼키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씨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박씨도 먹을 수 있나요? 수박씨에는 단백질과 지방,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습니다. 잘 씹거나 볶은 제품으로 먹을 수 있지만 통째로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채 배출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란 수박과 빨간 수박 중 무엇이 더 건강한가요?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빨간 수박에는 리코펜이 풍부한 편이고 노란 수박에는 다른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좋다고 보기보다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기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냉동 수박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동하면 식감이 물러지므로 생과일보다 스무디나 셔벗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 첫째, 수박은 물만 많은 과일이 아니라 수분과 비타민C, 칼륨, 리코펜, 시트룰린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여름철 과일입니다. 둘째, 수분 보충과 혈관 건강, 항산화 작용, 운동 후 회복, 피부와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셋째, 건강한 사람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섭취량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수박의 영양 성분과 효능, 부작용,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달콤해 여름철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적당한 양을 덜어 천천히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질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섭취량을 따라 하기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올여름에는 시원한 수박 한 조각으로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함께 챙겨보세요. 수박 한입 유머. 여러분, 수박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속 좀 보여줘. 수박은 속을 보여주는 순간 바로 잘려서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박이 시험을 보면 어떤 성적을 받을까요? 아마 높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박은 속이 꽉 찬 모범생이니까요. 조금 썰렁했나요? 그래도 수박은 원래 차갑게 먹어야 맛있으니까 오늘의 한입 유머도 시원하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궁금했던 과일이나 채소, 건강식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재미있으면서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건강정보TV의 정보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